토트넘 패배의 원인을 한 장면에 모두 모아놓은 바로 저 장면이 문제다. 영국 토트넘 현지 팬들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단순히 아스널에게 패배했다는 사실에 팬들이 격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포스테코글루의 경기 후 인터뷰와 경기 중 팀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에게 맡긴 이 역할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몇몇 전문가들은 언뜻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손흥민이 이날 또다시 과거의 일을 반복하게 된 것은 모두 포스테코글루가 바로 저 역할을 맡겼기 때문이라는 날선 비판을 퍼붓고 있어 많은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의 이모저모, 더 스포츠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 호스퍼는 15일 오후 10시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아스널을 상대로 2024-25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4라운드 북런던 더비에서 또다시 0대1로 패배해 영국 현지 토트넘 팬을 충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리그 4라운드를 앞두고 토트넘은 1승 1무 1패로 리그 13위, 아스널은 2승 1무로 리그 6위에 올라 있어 양팀 모두 우승 경쟁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매우 중요한 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스널은 중앙의 웨데고르와 라이스가 부상으로 빠져 중원 자원 전체가 없어 이날 경기에서 이진급 선수들이 출전했는데요. 홈팀 토트넘은 공격형 미드필더로 클루셉스키와 메디슨,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로는 비수마가 출전했고 좌우에 존슨과 손흥민, 원톱에 솔랑케가 출전했습니다. 아스널은 중앙에 토마스 파티, 조르지뉴, 레안드로 트로사르를 출전시켰고 좌우에 부카요 사카, 가브리엘 마르티넬리를 그리고 원톱에 카이 하베르츠를 출전시켜 토트넘을 상대했습니다. 이 라인업을 본 일부 팬들은 벌써부터 손흥민을 양 사이드로 빼고 고정시킨 후에 우도기와 포로를 페널티 박스 안으로 넣고 슛난사를 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말하면서 포스테코글루는 경기를 지배했기 때문에 언젠가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경기를 지배하고 슛을 훨씬 많이 한 팀이 EPL 경기에서 이길 확률은 5대5였다. 통계를 전혀 안 보는 포스테코글루의 전술역량이 과연 아스널전에서 대참사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역대급 대반전을 만들 것이냐 기대가 크다고 반어법을 쓰며 조롱했습니다. 이 라인업을 본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언뜻 보면 중앙에서 아스널과 토트넘의 싸움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손흥민과 아스널 전체의 싸움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하면서 토트넘의 스쿼드상 아스널을 상대로 골을 넣을 능력이 있는 선수는 손흥민이 유일하다. 그에게 솔랑케와 존슨, 그리고 메디슨과 클루셉스키가 찬스를 어떻게 만들고 연결하느냐가 승부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전반 초반부터 아스널은 토트넘을 높은 위치에서 압박하면서 빌드업을 방해할 것이라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예상했지만 아스널의 아르테타 감독은 이상할 정도로 내려앉아 높은 위치에서 토트넘을 압박하지 않고 오히려 안정적 수비를 추구하는 4-4-2 대형을 유지해 많은 토트넘 팬들의 눈을 의심케 했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좀 더 경기를 지켜봐야겠지만 아스널은 토트넘 원정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기 위해 내려앉은 것 같다고 말하면서 그리고 그 이면에는 토트넘의 공격진이 결정력이 아주 좋지 않다는 것을 아르테타가 알고 일단 수비적으로 내려앉은 뒤에 역습이나 코너킥이나 프리킥에서 세트피스를 노리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세트피스를 노리는 것 같다고 전망한 이유는 지난 시즌 토트넘 원정에서 아스널이 3대2 승리를 거둘 때 연속해서 같은 패턴의 세트피스 2방을 토트넘에게 먹이면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인데요. 영국 현지 토트넘 팬들은 세트피스 수비과 공격이 너무나 큰 문제라 전문가를 데려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포스테코글루는 난 세트피스를 내 전술 속에서 어떤 한 전문가에게 불리하고 싶지 않다. 난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일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상한 고집을 부리며 여전히 전문가를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은 전반전에 높은 볼 점유율을 가지고 아스널을 압박했지만 양팀은 모두 상대의 골문을 열지 못했는데요. 전반전을 0대0으로 마친 양팀은 후반전에 승부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웅크리고 있던 아스널은 토트넘을 높은 위치에서 압박하며 공을 탈취하려 했지만 토트넘은 상대의 압박을 비교적 잘 풀어내며 아스널의 페널티 박스 안쪽까지 공을 운반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골문 앞에서 수준 이하의 슛난사를 퍼붓는 브레넌 존슨과 클루셉스키, 그리고 이날 원톱 스트라이커로 나선 솔랑케의 충격적인 마무리 능력으로 토트넘은 아스널을 침몰시킬 수 있는 결정적 찬스들을 날려먹습니다.
결국 아스널은 후반 66분경 코너킥 세트피스에서 토트넘의 골문을 열어버리며 선제골을 넣고 앞서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토트넘은 다급히 메디슨과 벤탄쿠르 그리고 존슨을 빼고 손흥민을 솔랑케와 투톱으로 올린 뒤 베르너와 오도베르 그리고 사르를 투입해 공격진을 보강했습니다. 하지만 아스널의 밀집 수비를 뚫지 못하고 토트넘 홈에서 결국 0대1 참패를 당했습니다. 많은 토트넘 팬들은 도대체 뭐를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리면서 왜 손흥민을 저런 이상한 위치에 놓고 솔랑케를 지원하는 역할로 한정하느냐고 날선 비판을 퍼붓고 있습니다. 몇몇 축구 전문가들은 솔랑케의 가장 큰 단점은 골문 앞에서 퍼스트 터치가 투박하다는 것인데 이런 선수에게 1천억을 태웠다는 것은 토트넘 보드진이 얼마나 선수 보는 눈이 없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손흥민을 페널티 박스 안에 넣어 그가 슈팅을 가져갈 수 있도록 했어야 했는데 이날 경기에서도 레스터 시티전에서처럼 솔랑케를 지원하는 역할로 포스테코글르가 손흥민의 역할을 제안하면서 슈팅을 겨우 1회만 기록한 대참사를 맞이한다고 말하며 손흥민이 포스테코글르 밑에서 재능을 낭비하고 있다는 결정적 경기 장면이 바로 그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후반전 토트넘이 세트피스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손흥민은 아스널 골키퍼의 움직임을 방해하려고 시도하는데요. 이 장면을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그냥 언뜻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손흥민이 저런 플레이를 쳐 페널티 박스 안에서 하면 안 된다고 말해 많은 팬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장면은 지난 시즌 아스널이 토트넘에게 세트피스 헤딩골을 장렬시킬 때의 장면이다. 이때 비카리오를 방해하는 선수는 아스널의 벤 화이트인데 그는 오른쪽 풀백인 수비수이다. 골을 넣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들은 흘러나오는 세컨볼을 슈팅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수비수인 화이트가 비카리오를 막아야 하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팀 내에서 가장 슈팅이 좋고 결정력이 좋은 손흥민이 골을 넣기 위해 박스 안에서 세컨볼을 기다리는 위치에 있지 않고 수비수가 하는 상대 골키퍼의 스크린 플레이를 하고 있다. 포스테코글르가 얼마나 전술적으로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말했습니다. 이 분석을 접한 일부 팬들은 손흥민을 저 따위로 쓰면서 무슨 경기를 지배했다고 헛소리를 하는 거냐고 분통을 터뜨리면서 대한민국 국가대표 경기를 보다가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얹히는 느낌이 드는데 이제는 토트넘 경기를 보면서 그 못지않은 답답함을 느낀다. 당장 포스테코글르를 경질해야 할 것이라고 언성을 높여 또 다른 영국 현지 토트넘 팬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더 스포츠였습니다.